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 네 번째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하출이라는 마을의 이제 사례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 마을을 제호처럼 백년살이 생태 생활 공동체 모델로 연구하고 자문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 하출이라는 마을은 일찍이 한 2006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고 이 강원도형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나 행안부 같은 중앙부처에서 소위 농촌지역개발사업 또는 농촌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마 1990년대 중반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광역형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이 마을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 사업에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발판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사업비로 지금은 증액이 됐을 수도 있는데 5억 정도 파격적이죠. 2002년도, 2003년도 농림부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진청의 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또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행안부의 정보화마을 사업이니 이런 초기의 농촌 지역개발 사업들이 2억에서 3억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한 7, 8년 전에 시작된 더군다나 지역의 한 광역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사업비, 그리고 이 사업의 그 중앙부처와의 다른 사업하고 결정적인 차별점은 사업비의 용처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는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차기의 사업을 미리 준비하고 모색하기 위한 부지를 구입할 수 있다든가, 심지어는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저축을 했다가 그 이자로 그 마을의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혁신적인 사업들을 했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강원도의 마을들을 가보면 출발점이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걸 발판으로 해서, 그걸 동력으로 해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또는 연계되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하추리같이 문화부의 사업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지속 가능하게 연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사례지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강원도에 가실 기회가 되면 그런 점들을 주안점을 두고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당연히 초기에는 기반시설 유지의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하드웨어 사업, 마을 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마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이 마을하고 인연이 된 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인연이 된 것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수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었고요. 전국에 한 10여 군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 마을 강원도 쪽에 이제 심사를 나가게 됐었죠. 그래서 이 하출이는 이제 인제 그 내린천에 있는 설악산자라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예전에 하전민들 때문에 만들어진 마을이고, 마을 안에 이제 38선이 지나갈 정도의 그런 오지 마을이거든요. 당연히 인구 감소 지역, 표본과 같은 그런 산촌 마을이죠. 그래서 심사를 갔는데
마을 센터에 이제 심사장에 가서 제가 일단 첫인상이 남달랐다는 점은 마을 주민들이 거의 다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이장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뭐 사무장이라든가 행정적으로 관련되는 관계자들만 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뭐 제가 전부 다 뭐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100여 명 이상이 나와서 심사하는 자리에 배석을 하고 뭐 이래서 이분들이 저는 처음에는 약간 오해를 하기도 했었죠. 동원된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사를 하고 또 마을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선입견 오해를 당연히 풀었는데 이 마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앞으로는 우리나라 농촌 뭐 산촌은 당연하고요 농촌 마을들이 곧 이런 구성으로 당연히 불가피하게 바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미 이 마을은 전체 마을 주민 중에서 귀촌한 사람 정확하게는 산골 마을에 농지가 없는 데라서 뭐 농업을 본업으로 해서 소위 귀농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주민들은 당연히 거의 없다고 보면 맞고요. 주로 내린천에 있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 펜션 같은 이제 그걸 부업 또는 겸업 삼아서 하는 이제 귀촌인들이 현재 마을 주민의 7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30%밖에 안 되는 그런 마을이죠.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당연히 원주민의 선주민들이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제가 계획을 세우거나 설계를 하거나 또는 심사를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이럴 때 저는 딱 한 가지 보거든요.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누가 계획할 건지 아니면 누가 운영할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소득이나 일자리란 성과물이 창출될 건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과연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을 누가 책임지고 맡아서 할 것인지를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게 좀 다른 마을 또는 다른 사회의 다른 사업 계획서 여타 사업 계획서에 비해서 조금 구체적이고 분명해 보였어요. 영농조합법이 이제 이 마을은 이미 그 마을 기업으로 지정됐고 결성이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잡곡 가공장을 이 농림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그 이제 그 사업의 이제 수행 주체로 영농조합법인이 결성된 것 같고요.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 물론 가구당 한 명 정도겠죠. 귀촌인들도 당연히 90%인가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거의 뭐 전 가구가 이 하추리 마을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상태였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후에 수행되는 마을 공동체 사업, 영농 관련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마을의 이제 영농조합법인이 사업 주체로서 책임지고 있는 뭐 그런 구조였어요. 물론 일반적인 상업적인 뭐 주식회사나 도시의 기업들처럼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인 상태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추리 마을은 최소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두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또는 행정의 지원에 기대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의 설계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든 맡아서 책임을 져보려는 그런 틀 그런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여서 2019년도 인구감소조 통합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는 그 마을의 작은 이제 폐교, 분교 수준의 폐교죠 한 꼴이니까 폐교를 숙소 또는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겸하는 숙소로 개축하거나 신축하려는 이제 목적 그리고
그 공간은 단지 하추리 마을 주민 몇몇만이 이용하는 사유화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뭐 심사할 때 강조하기도 했지만, 하추리 마을이 비록 하나의 마을이지만 이 마을이 제가 봤을 땐 그 인제군이란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을로 보여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의 다른 마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거점 마을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럴 만한 사람들이 이미 모여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단지 숙소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 있는 농촌 마을들 또는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 뭐 이제는 또 관광이 주요한 테마 그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를 네트워킹하는 허브 센터 역할로 기능하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명분, 정책적인 명분, 또 실익 이런 것도 뭐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이 또 있는데, 말씀드렸던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 문화부에서 하는, 그거는 3년짜리 사업이고요. 총 6억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2억 원 정도 정액식 지급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예산 집행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은 제가 좀 특별했던 게, 좀 바람직했던 게, 기존에 거의 대부분의 뭐 농림부 사업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개발 사업 관련된 정책 사업의 보조금들은 사람에 대해서 쓰는 사업비는 거의 없었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저런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근데 이 문화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사업비의 사용 내역 뭐 이런 거를 제가 봤더니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그 사업비의 약 한 30% 정도 안팎, 그러니까 6억이니까 한 2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2명 정도의 문화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걸 마을에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아예 외부 용역에다가 던져주는 뭐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6억이라는 사업비를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악 속에서 저는 이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가장 그 결정 치명적인 문제 맹점이 있다고 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아예 내부화 시키는 거죠. 외부 용역에 그런 일을 던져놓지 않고, 그리고 기존의 마을 주민들, 농촌 산촌의 대부분의 마을 주민 고령이라서 그런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아예 그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기획자, 뭐 설계자, 운영자, 마케터 역할까지 하는, 뭐 창조적인 인력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을 주민으로서 마을 주민을 대표해서 또는 대리해서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용역에 맡기지 않고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고무적인 예상 집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마을도 기존에 어쨌든 마을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뭐 사무장이 3명 정도 이미 근무하고 있고, 뭐 위원장 2장,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앞장서서 실무자 역할을, 물론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의 직원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한 5에서 10여 명까지 팀이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마을이었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업비,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력들이 포함이 된다면, 저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책임지고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선도적인 사례, 또 그게 표준화 범용화된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사례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작년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뭐 제가 그 마을 주민은 아니지만 그냥 마을 주민처럼 이 마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을의 향후 100년 동안의 비전을 같이 설계해 나갈, 그려 나갈 그런 조직을 함께 꾸리는 일을 힘을 좀 보태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마을을 제가 작년에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동안 이 마을을 이제 정리하면 2006년부터 새농어 청원소운동, 그리고 농림부의 이후에 녹색마을 체험 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농림청에 뭐 작곡 가공하는 장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좀 뭐 정보화 마을 사업 행안부에 뭐 마을 기업 뭐 지정되고,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을 계속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가공장, 식당, 그리고 숙소,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뭐 이런, 그리고 운동장, 행사장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직기 비품들 같은 것들이 이미 기반 시설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 시설은 웬만큼 이제 구축이 돼 있어서 그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 같은 것들을 결합시켜서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경영하는 두 번째 단계로 전환해야 될, 그러니까 사업 방향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분야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을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마을도 다른 마을과 다를 바가 없이, 이 마을이 정부에서 지원받던 사업의 목적도 그쪽에 아무래도 많이 중점이 도 있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사업, 작곡 가공 뭐 이런, 그리고 농촌 관광 뭐 이런 사업을 주력으로 해서 경제적인 목적에 집중이 된 사업 구조에서로 지금까지 진행이 돼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인구 감소적 통합전 사업, 구체적으로 문화특화적 조성 사업이 완성이 되는,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그거를 전기로 해서 경제에서, 물론 경제 당연히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경제 사업 일변도에서 사회, 문화, 생태 분야의 사업이 결합된 융복합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의 결과물이 결국 6차 산업형 또는 융복합 산업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마을이 이제 가능하는 게 농민들 유제 경제 사업이 아니고, 이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기촌인 도시에서 다양한 재주와 기능과 경험과 역할을 가지고 이 마을로 들어온 귀농인 청년들도 일부 있고요. 원주민도 아직까지 뭐 남아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귀농인 기촌인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인 사업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이제 구성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사회문화 생태로 사업 분야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을이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적의 전환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의 농촌지역 개발 사업을 뭐 마을 만들기라고 그냥 하잖아요, 통칭.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편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을살이 대신, 마을 또는 살리기,
마을 공동체의 의미와 목적을 조금 강조한 그런 표현을 굳이 쓴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마을도 어쨌든 지금까지 경제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위주의 농촌지역개발 사업, 일반적인 정부와 외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단기 성과를 많이 추구하고 권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쪽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한계, 지속 가능성 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주하고 자치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이 정부나 외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마을살이, 이 생활 계획 또는 프로그램,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이제 사업 목적이 되겠죠. 표방하는 좀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로 사업 목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제 100년살이 마을 공동체라는 오늘 강의 주제에 이제 함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추 마을을 제가 늘 그리고 있던, 염두에 두고 있던 생활 공동체의 사례로 함께 꾸릴 수 있겠다는 이제 가능성, 잠재력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기 위한 몇 가지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는 마을 공동체 카페 또는 커뮤니티 카페입니다. 이 마을은 이제 그 문화특화적 조성 사업을 통해서 뭐 주로 하게 될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마을에 카페를 만드는 거였어요. 카페가 뭐 내린 천을 래프팅하러 오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의 뭐 커피 뭐 이런 거를 팔기 위한 아주 단순한 일차적인 목적보다 카페이지만, 카페로 꾸며지지만 이 자체가 당연히 외부인, 이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서의 본연적인 기능 플러스 마을 주민 내부인을 위한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서의 이제 2차적인 복합적인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부인을 위한 휴게 공간, 내부인을 위한 문화 공간이 결합이 되면 그 중간에 외부인과 도시민들이겠죠, 또는 그 문화 프로그램의 소비자들, 그리고 마을에 살고 있는 내부인들, 선주민, 마을에 살러 들어온 기농인, 그리고 출향인, 언젠가는 마을에 들어와서 다시 귀향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두 집단, 두 부류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겠다,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문화특화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 제가 간지 몇 달 돼서 완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카페가 이제 마을의 중앙부에 일종의 복합적인 문화 공간, 커뮤니티 카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문화 휴양지예요. 저는 이제 컬처 리조트 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마을은 입지 자체가 설악산 자락의 이제 계곡에 깃들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리조트의 풍광과 기능을 이미 마을에서 품고 있죠. 거기에다가 2006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정부나 이제 광역에서 지원되는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숙소, 식당, 공연장, 운동장, 그리고 여러 가지 놀이문화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결합이 되면 단지 스쳐 지나가는 또는 며칠 와서 놀다 가는 구경거리로서의 마을보다 휴양하고 휴가를 보내고 휴식하고 심지어는 조금 더 나아가서 치유받다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체류형, 레지던시형 그런 시설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인구감 조조 통합 지원 사업을 통해서 리모델링 결국에 그 폐교가 너무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당초는 개축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헐고 재활용한 상태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형태로 이제 다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숙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요새 마을 호텔이라는 개념들이 속속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태백의 고한이라든가 뭐 공주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 그러니까 마을 호텔이라고 하면 단일 건물, 럭셔리하고 인텔리전트한 현대식 건물에 대한 상업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호텔이 누워있는 호텔인 거죠. 마을에 숙소가 이제 중심적인 기능일 테니까 옆에 식당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게 일반적인 호텔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편의나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추리 마을 같은 경우도 그 폐교를 이제 신축한 그런 숙소가 기능이 복원이 되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결합이 된 개념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그 하추리 마을에서 이런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들까지 뭐 또 펜션 같은 것들도 이제 여기 안에 들어오면 하추리 마을 전체가 일종의 마을 호텔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인 휴양지로서의 그런 모습과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 공정 여행이라는 사업 목표예요. 페어 투어, 착한 여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이 하추리 마을은 천혜의 자연환경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화전민과 관련된 마을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여기저기 골골마다 이제 녹아져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 근대사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무겁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의 테마가 될 수 있는 38선이 마을에 지나가고 있고, 제가 좀 재밌게 들었던 건 뭐 일반적인 공식화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김일성길, 박정희길이 이제 마을에 만들어져 있는 뭐 6.25 때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이 거기 엮여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지금도 기존에도 테마길이 조성이 돼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걸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의미를 더 확장해서 본격적인 공정여행의 트레킹 또는 마을 명소 답사 하는 산촌체험, 일종의 산촌체험 공정여행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른바 마을치유농장, 그 소셜팜, 사회적 농업을 구현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이 마을에는 농지, 일반적인 의미의 농지는 당연히 많지 않기 때문에 고지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지세도 험하고 그래도 일부 작곡 가공하는 밭 그리고 버섯 같은 임산물 이제 재배하는 그런 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농조합법인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의미와 가치를 좀 덧붙여서 산림치유 개념 컨셉의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마을에 들어오는 마을 방문객 또는 마을에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치유가 필요한 외부인들에게 마을 호텔에 묵는 이제 손님들이 되겠죠.
그냥 마냥 쉬거나 놀는 목적으로 오는 거는 당연히 아닐 테니까 좀 더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마을에서 조성하는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에서 몸을 움직이는 그 농사를 짓는 그런 행위 자체가 몸이 치유가 되면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프로그램 사업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생태 박물관이에요. 에코뮤지엄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에코뮤지엄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태적인 눈에 보이는 또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 뭐 이런 거에 보태서 그 마을 또는 그 자연 환경이 품고 있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는 일상생활 관련된 여러 가지 무형, 유형의 이제 자원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 또는 시공간의 이제 개념을 저는 에코뮤지엄이라고 정의하거나 풀이하고 싶은데요. 하출이라는 마을은 그것을 구현하기에 적절한 시공간적인 스토리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합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마을 공정 여행의 주요한 이제 기반 테마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하출이라는 마을 자체를 하나의 에코뮤지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나 역할, 효과들을 실제 프로그램 속에 녹여들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을복지센터, 웰페어 센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 마을, 도시의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시는 아무래도 생업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가장 절박한 사업,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생활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마을 양로원, 마을 공동생활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좁은 의미론. 그리고 마을 공동식당. 마을 회관에 1년 내내는 아니지만 특히 농한기 때 겨울에는 주로 마을 회관에 모여서 마을에 있는 노인분들은 잠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잠을 자는 것까지 포함한 하루의 생활을 보내기엔 적절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마을 양로원 같은 그리고 같이 이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이 마을에 만들어진다면 그런 기능들이 만들어진 공간을 복지센터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저는 하추리 마을은 그럴 수 있는 준비와 조건과 계획을 갖고 있는 마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하추리 마을 자체를 단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단일한 그런 개념의 또는 단위의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바라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마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그리고 하추리 마을은 인제군에서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례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선도 마을 또는 거점 마을로서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추리 마을이 인제군이란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또는 자임해야 될 일종의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인 책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까지의 사업들이 하추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었다고 할지라도 혼자서 고립돼서 그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지긴 어려울 뿐더러 이웃 마을 또는 인제군 나아가서는 전체 마을에 대한 이제 네트워크, 서로 협력, 이게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성공 요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나가서는 이제 하추리 마을이 인제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뭐 할 수도 있겠고요. 거기 플랫폼 역할, 네트워크의 허브센터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을의 목표가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또는 거점 마을로서의 목표를 좀 정리를 하면 지역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추리 마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커뮤니티 아카데미 뭐라고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추마을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 경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관련된 지식 정보 자료, 그리고 하추리 마을은 이미 자체적으로도 1년 내내 상설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동아리 정도로 보여지는 학습 동아리 또는 사업 준비 동아리가 이미 가동 중인 곳이어서 이게 조금 지역하고 연결되거나 확장되면 인제군 전체 지역사업 공동체 관련 학습센터, 지역학교 역할로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역연구소, 커뮤니티 리빙 랩이라고 표현해봤는데요. 하추리 마을이라는 사례, 지금 뭐 이번 시간에 어쨌든 이 마을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이나 의의도 그런 쪽에 있는 거거든요. 하추리 마을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하추리 마을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 또는 지역사 공동체의 바람직한 또는 최적의 수행 모델들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전파하고 발전시키고 뭐 이러자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유할 수 있게 기록하고 전파하고 좀 더 발전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하추리 마을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홍성군, 우리나라의 뭐 선도적인 사례지라고 일컫는 홍성군 홍동면에 있는 이제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라는 이제 곳의 입구거든요. 여기는 한 50 몇 개 정도 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미 그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라는, 저는 이거를 일종의 민간자치 마을 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아직은 있지만 그래서 하추리 마을도 장차 또는 조만간 홍성군 홍동면의 지역센터 마을활력소가 하는 정도의 역할을 인제군에서 하추리 마을의 이제 지역연구소 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역 공동체 사업 민간 지원 조직이 역할이 되는 것이겠죠. 연구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하추리 마을의 이제 좀 중장기적인, 좀 더 넓은 그런 비전과 전망을 깔아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사업을 다시 전개하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이제 경영 계획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경영은 주체는 당연히 마을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영역별로 일단 경제문화 교육, 뭐 복지, 네, 구체적인 경영 과제를 설정을 했고요. 경제는 마을 카페, 공정여행, 마을 카페 공정여행의 경영 주체는 협동조합, 그리고 로컬 푸드, 농업, 농사, 영농 관련된 경영 주체는 영농조합, 그리고 문화 사업 영역에는 지역 축제, 지역 장터, 여기는 이제 그 마을의 브랜드이기도 한데 도리깨 축제라는 걸 하거든요. 작곡 가공, 작곡이 이 마을의 주요한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축제와 결합이 된 지역 장터, 재미있는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원주민들과 어울려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장 적절한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육은 지역 학교, 그리고 복지는 아까 얘기했던 공동 돌봄, 양로원, 공동식당, 그리고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이면 좀 이중적 또는 복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뭐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2차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농업으로서의 역할, 그게 이제 복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경영 과제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 경영 과제들을 책임지는 경영 주체로서의 마을 기업. 이 부분이 이제 이 마을 사업에서 이제 중요한 과제인데요. 기존의 작곡가공장을 비롯한 영농사업은 물론이고,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 분야도 이제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이 합추리 마을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또는 사업을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체제로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영농 관련된 사업은 말 그대로 영농조합법인에서 책임을 일단 지고, 그리고 그 외에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별도의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 마을은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들, 인적 자원들이 다양한 그 경험과 특기와 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자문 뭐 이런 걸 진행하는 도중에 마을의 이제 건축 또는 조경 관련된 경험을 갖고 있는 귀촌인 분들이 이미 있어서, 그분들이 의견을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에 있는 집 건축 뭐 이런 관련된 리모델링 이런 작업들, 수리 이런 작업들을 맡아서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이제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단지 발전함 하추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마을 기업으로서 또는 지역 기업으로서 역할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과 영농조합이 농업과 농촌 사업 분야에 각각의 책임 주체로서 협동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협동조합이 사업 분야별로 건축 관련의 협동조합 또는 공정여행 관련된 협동조합 또는 교육 관련한 협동조합, 마을 학교를 책임지는 거죠. 그게 뭐 얼마든지 저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더군다나
농촌 마을 공동체 사업뿐 아니라 관련되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분야의 지원,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들 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을 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고리로서 엮여져야 된다. 좀 더 화학적인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하추리 마을은 얼마든지 그런 사업 구도가 가능하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홍동면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거기는 더불어 사는 마을, 생각하는 농민,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굳이 그 풀무 학교라는 역사로 치면 60년 이상 그 홍동면의 마을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을 이런저런 각도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서 보듯이 50몇 가지의 이제 사업 조직들을 만들어서 수행해 오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장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그 지역사회 공동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그 완성도, 또 그 각각의 이 사업체가 독립적인 자생 구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농촌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마을 공동체 사업의 실험장, 테스트베드, 전초기지, 선봉대 같은 그런 역할,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이 홍동문을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추리 마을 분들하고도 이제 홍동마을을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찾아가서 같이 한번 둘러봤던 적이 있고, 마을 주민들도 여기서 나름대로 많은 현장 공부를 하고 왔다는 생각을 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기대 효과,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얘기는 결국에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분 또는 이유를 찾는 가장 중요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성적인 기대 효과, 정량적인 기대 효과 이렇게 나눠봤는데, 일단 정서적인 기대 효과로서는 일단 사업 단위로서 일단 하추리 마을 공동체 단위에, 그리고 인제군 또는 인제군까지 지역사회로 이제 넓혀서 인제 지역사회 사업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일단 기대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을 공동체 단위로는 카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숙소, 체험센터, 식당,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 공간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할 수 있는 임야는 이 화전민들이 많은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경제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를 비롯한 하추리 마을 일원, 에코뮤지엄이라고, 야외 생태박물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여러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업들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을 공동체의 모양으로서의 기대 효과, 한마디로 생활 공동체가 꾸려지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 단위 또는 관점으로선 교육장, 인제군 지역사회 공동체 관련 평생학습센터 또는 문화원, 이런 역할을 하추리 마을의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반이나 공간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일부, 그런 것들도 수행하는 게 기대되는 역할,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이제 정량적인 기대 효과가 이제 될 텐데요. 물론 기대 목표에 가깝죠. 계획 단계이니까. 그래서 일단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 개시 3년 차 2022년, 그러니까 2020년 올해를 이제 카페가 오픈이 되고 마을 호텔이 완공이 돼서 올해부터 물론 현재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년 지연이 될긴 할 텐데요. 작년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땐 올해 사업 원년이라고 설정을 해뒀었고요. 그러면 2000년, 2021년, 2022년 사업기 3년 차에는 총 하추리 마을에 24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라고 일단 설정을 해봤습니다. 각각 이제 보면 수행 사업별로 일단 마을 공동체 카페는 2명, 관리자, 그러니까 매니저 1명 플러스 운영요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문화부에서 문화특화 지역 조성사업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인건비가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코디네이터가 여기 결합이 될 수 있겠죠. 1명이. 그 다음에 문화마을 휴양지, 주로 이제 마을 호텔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관리자 1명, 운영요원 한 2명 정도, 3명의 일자리. 그리고 산골마을 여행, 공정여행, 여기는 이제 에코뮤지엄이 결합이 되죠. 에코뮤지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 트래킹이 됐든 스토리텔링 답사가 됐든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인원은 나름대로 필수 상근 요원 개념, 꼭 전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 공정여행도 관리자 1명, 운영요원, 뭐 안내원이겠죠. 주 역할이 1명. 그리고 치유마을 농장,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자 1명, 운영요원 1명. 운영요원은 강사 역할이겠죠. 농사 선생이겠죠. 그 다음에 인원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지역학교에 이제 일자리가 제일 많이 장축됩니다. 왜냐하면 강자 한 강자당 1명의 강사가 필요하니까요. 그거는 일단 10명, 그러니까 10강자를 일단 개설한다는 목표입니다. 일단 마을에 그 강자를 맡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 귀촌인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같이 모여서 좀 공부도 하고 있고, 이를테면 요리, 건축, 뭐 농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문화 레지던시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외부 강사들도 결합이 될 수 있죠. 문학, 음악, 미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필요로 한다면 마을 주민들이, 그리고 인제군에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그런 공부와 배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럼 뭐 얼마든지 전 개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강좌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생활하듯이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소득 뭐 이거를 기대하고 이런 강좌를 개설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지역학교에는 일단 11명, 학교장은 1명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역사회 중간 지원 조직, 연구소 기능을 중심으로 한 뭐 센터장이라고 일단 불러보죠. 중간 지원 조직이 보통 센터의 역할 그런 형태니까. 그리고 운영요원, 뭐 컨설턴트, 일반적인 의미의 기획자, 설계자, 뭐 관리자 2명 정도.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외부의 협력자들하고 얼마든지 이거는 협력하고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3년 있다가는 하추리 마을 주민이 얼핏 한 200여 명 뭐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10명 중에 1명은 하추리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도적으로 그 보상이 소득의 형태로 얼마가 됐든 몇십만 원에서 200여만 원 정도
또는 많으면 300여만 원 정도의 소득이 기대가 되는 전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마을분 10명 중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단순한 의견 제안자가 아니라 활동가로서 참여하는 활동가로서 모습이 단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량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면서 구체적인 수입 지출 구조, 그러니까 사업 개시 3년차 2022년도 일자리 28개 정도가 창출되는 그런 단계에서 과연 1년 동안의 수입 지출 수지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역시 기대 목표가 되죠. 다만 보수적으로 하되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계획대로 이런 수치가 달성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만, 모든 사업 계획이라는 거는 단지 하기에 따라서 하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 정도 성과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치입니다. 일단 대략 살펴보면요, 수입은 공동체 마을 카페에서 운영을 해서 기본적으로 식음료, 문화공간 이용, 그리고 로컬 푸드 직판, 샵인샵 개념으로 카페 안에 당연히 농산물 그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될 테니까요. 공동체 마을 카페에서 연간 뭐 1억 정도, 9억 9,600만 원. 그리고 문화마을 휴양지, 마을 호텔이 주 수입원이 되겠죠. 숙박 식사, 연간된 체험 공연해서 1억 5,600만 원. 이 분야가 아마 특히 숙박 이쪽이 방을 한 12개 정도 지금 공간을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일 거고요. 그래서 1억 5,600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는 수입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입은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다 빠지는 개념을 일단 감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산골마을 여행, 공정여행, 트레킹 명소당사 해서는 4,800 인당 한 2만원 정도의 객단가로 운영이 되는, 이게 뭐 3만원짜리가 되면 당연히 매출은 자동적으로 증액이 되는 거죠. 근데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유마을 농장, 사회적 농업, 실습,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험 프로그램의 수익 구조와 비슷하게 객단가 2만원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4,800. 그리고 지역사업, 학교, 축제, 장터, 이거는 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죠. 더군다나 축제, 장터는 한 군데서 시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도 한 5천만원, 5,400 정도. 그리고 플러스 알파죠. 기획사업이라고 해있는 그 마을 그 지역에 이제 일단 중간 지원 조직 또는 연구소 역할까지도 이제 일부 부수적으로 수행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이제 수입이 될 수 있고요. 부대 수입. 나중에 이게 주요한 수입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원금, 그리고 정부의 이제 보조금, 인건비 지원되는 거를 일단 생각해봤고요. 여기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죠. 다른 정부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총 수입 손괴는 한 4억 6,200만 원 정도. 지출은 이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들어오는 만큼 지출을 하는 것이죠. 지출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거의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출은 일단 인건비를 이제 정규직 아까 24개 이제 일자리라고 본다면 한 평균 150만원 정도, 여기는 2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평균 150만원에서 열려면, 그리고 비정규직 강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일하지 않는 그런 직역 같은 경우에 한 10여명, 인건비가 어쨌든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3억 정도.
결국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건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에 따른 소득,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기대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일반 기업들처럼 다른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다른 부대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 목적이 아닌 거니까요. 마을 공동체 사업 또는 마을 기업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협동조합은 수익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게 가장 경영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뭐 일상적인 뭐 업무 관리비 같은 거, 시설 운영비, 죄세공가 나가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사업에 중요한 항목일 수 있는데요. 여력이 되면, 수익이 나면 지역사회 뭐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기부 사업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지출 항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출 총계는 뭐 한 4억 1,60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입 마이너스 지출하면 한 4천여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뭐 100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을 사업을 하기에 하추 마을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당연히 먼저 살펴봤는데요. 아까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상대적으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마을이다라는 판단을 전 가지고 있고요. 한번 뭐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가용자원, 쓸 수 있는 자원, 쓸만한 자원 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냥 보유한 자원이 아니고요. 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자원이라야 되잖아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마을에 아무리 땅이 많고 농지가 많고 생산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을 공동체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원이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건 마을 공동의 자원이 되겠죠. 마을 공유지 대표적인 게. 그래서 한번 대략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측면 자료들을 통해서 또는 마을 주민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좀 개략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일단 인문적 자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거든요. 이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0%, 69%가량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죠. 마을 사람들, 기촌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될 텐데요. 당연히 하추마을 공동체 사업의 책임자, 실무자, 참여자로서 역할을 맡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원들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이 마을은 충분하다라는 저는 이제 판단이 평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 인구 65세 이상이죠. 법적으로 27%, 10명 중에 3명 노인인데요. 뭐 이건 뭐 이 마을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적인 이거보다 더 심한 마을도 많고요. 이분들은 물론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마을 공동체 사업, 생활 공동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복지 프로그램의 능동적인 수혜자, 그냥 앉아서 주는 대로 수동적으로 시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좀 더 생산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생활 공동체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양로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청소를 같이 하고,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고 놀이를 같이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을에 하는 역사를,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마을 해설사, 마을 안내자로서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원인데요. 이 마을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자원은 기존의 여타 우리나라의 다른 마을에 비해서 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임야가 대부분인 산골 마을이라서 농지가 일단 많지 않고, 그래서 농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농촌의 경제는 농업이 중심이 될 수 없는 그런 마을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위 2차, 3차, 6차 산업화의 그 사업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대신 이 마을은 사회적 자원 또는 사회적 자본, 제가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자 선행 조건, 이게 아니고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마을에 특히 하추리 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 기업이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요한 사회적 자본의 이제 토대가 되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도리깨 축제로 이제 상징이 되는 마을 문화 축제 프로그램 같은 이제 내부 그 주민들을 결속할 수 있는 본딩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고요. 공동체 활동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 공동체 사업도 그 일환이죠,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 마을에서 더 나아가야 될, 확장돼야 될 시점은 이제 외부와 연결되는 사회적 자본 부분인데요. 당연히 지금 마을 주민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브리징, 그러니까 교량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링킹, 연계하는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진짜 사회적 자본의 그 효과 또는 동력이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내부 사회적 자본만 있으면 그건 고립되거나 폐쇄되거나 배타적인 그런 역할을 작용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그게 외부로 이제 확장되면 브리징, 링킹, 소셜 캐피탈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 하추리 마을이 인제 지역사회 거점 마을 역할을 또는 네트워크 센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내부적으로 결속이 돼 있으니까 내부의 사회적 자본은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외부 인재군에 연결이 되면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도 기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상 하추리 마을에서 갖고 있는 지금 100% 완성도 있게 발현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잠재자원으로서 하추리 마을의 사회적 자본, 저는 가장 앞으로 중요한 에너지로 가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굳이 강조할 필요 없지만 하추리 마을 자체, 하추리 마을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 그 곳에 입지해 있다는 사실 자체, 자연생태 역사문화 자원, 하추리 마을의 중요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 인위적으로 이제 설계한 자원이지만, 교육 자원, 이미 일반 제도권 학교는 당연히 폐교되고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자연체험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운영하게 될 마을 학교 또는 지역문화 학교 같은 것들이 하추리 마을의 주요한 가용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용자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둘러본 하추리 마을의 현황, 그리고 잠재력, 전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일반적인 사업 타당성, 이런 걸 분석하는 툴이잖아요. 간단히 언급하면 이 말이 갖고 있는 강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동체 사업의 책임 주체인 영농조합, 마을 기업을 통해서 주민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조직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비롯한, 심지어는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도 지난 십몇 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듣기로는 연매출 한 3억에서 4억 정도 매출을 꾸준하게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과로 이 마을은 이미
시연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이제 약점이 있죠. 상대적으로 입지를 좋은 입지라고 할 수는 없죠. 설악산 자락 내린천 계곡에 있는 오지, 고지 전형적인 산촌 지역이라서 접근성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추리 마을은 지나가다가 그냥 불쑥 들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니고 일부러 작정을 하고 찾아와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이나 사업의 이화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점 마을이라고 이 마을을 규정을 하고 싶어 하지만 입지상으로 보면은 인제군에서도 이제 외곽 그 쪽에 이제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거든요. 물론 가장 주변에 가장 유명한 명소는 이제 자작나무 숲이 있는 원대리 마을인가인데 그 마을하고도 차로는 한 5분 1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만 연결고리를 찾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자작나무 숲을 왔다가 설악산을 가기 위해선 하추리 마을을 지나가는 게 가장 동선이 빠른 길인데 지금은 그렇게 굳이 유동인구가 굳이 거기까지 들어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이런 마을인 상황이라서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게 이 마을 사업의 하추리 마을의 숙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뭐 일반적인 농촌 마을들이 갖고 있는 기회입니다. 이게 위협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 시각으로 보면 이 마을은 뭐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그리고 문화특화적 조성 사업 등 여러 가지 후속 연계 사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실효효과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좀 더 본격화된다면 이 마을 안에 지금까지는 마을 공동체 사업 일변도였다면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 사업들이 결합이 된다면 새로운 기회를 이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위협은 뭐 이것도 역시 뭐 우리나라 일반 농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협이에요. 사업하기 좋지 않죠. 농촌 마을들 고령화 노인들밖에 없고 그나마 인구들이 소멸되어 있어서 마을 사업을 책임질 만한 사람이나 조직이 없는 상태. 하추리 마을은 그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게 다른 마을하고 다른 차별화되는 점이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 자체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에 대한 공동체성에 대한 정확한 한 인식, 의지가 없는 한 지속 가능한 자생기만을 갖추기 어렵다는 뭐 일반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강점 극대화, 약점 극복, 위협을 방어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사업 목표나 사업 과제들 속에서 하나하나 이제 담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설계 모델은 제가 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 설계 모델에서 이제 하추리 마을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거나 적정한 부분들이 이제 녹색 박스로 이제 강조를 해놨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향후에 얼마든지 후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요. 하추리 마을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죠. 그거를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또는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일단 경제 쪽의 마을 기업은 마을 농장, 그리고 마을 공장, 마을 가게, 마을 공원 들을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숙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캠프, 농산촌 캠프, 자연 캠프 활발하게 하추리 마을에서 기존에도 진행되고 있어서 생태마을 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른 학교. 안타깝게도 참 하추리 마을은 어린이들이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통한 뭐 농산촌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입지는 아주 불리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당장 이제 어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 학교, 지역 학교로 각자 확장시킬 수 있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추리 마을에서 가장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건 마을 펜션입니다. 물론 다 개인들이 마을 공동체 자원이야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이 개인들 사유화돼 있는 이런 마을 펜션들을
공유의 공간으로 좀 이전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재사건을 귀속시키겠다는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을 공동체 사업 안에 이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의 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을 공동의 이제 마을 호텔이 이제 센터의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서로 각각의 흩어져 있는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펜션들을 물리적으로는 연결을 시키고, 마을 호텔에 대한 매뉴얼, 표준적인 운영 모델을 공유하는 그런 좀 더 넓은 의미의 마을 호텔에 이제 마을 펜션을 들어오게 하면, 소유의 여부, 사유 공유 여부를 떠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마을 분들하고 뭐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원칙이지만 서로 같이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만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마을 펜션의 각각의 이름으로 지금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거에다가 마을의 공동 브랜드를 하나 붙이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같이 하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자락에 있는 그 농박들이 공동의 기금을 각출을 해서 마을 홍보를 같이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관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니까요. 하추리 마을도 얼마든지 그런 구조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아직까지 녹색 박스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일종의 마을 학원을 보면 마을 북카페, 그리고 마을 회관은 일종의 마을 호텔화하고, 그리고 마음 문화관, 몸 문화관으로 제가 표현하는 그런 것들도 현추리마을 지금 하게 돼 있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마을 북카페, 도리개 방앗간, 에코뮤지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일의 순서를 잘 정해서 백년살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이 하나의 의미가 있는 모듈 또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 카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진은 제가 이제 둘러본 여러 전국 여기저기에 있는, 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카페입니다.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주도 이제 서귀포 신산이라는 곳에 있는 마을 카페고요. 여기는 이제 녹차가 많이 생산되는, 재배되는 곳이라서 녹차를 이용한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을 마을 카페에서 이제 주로 많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제천 덕산면 도전이라는 곳에 있는 누리마을 빵 카페라는 곳입니다. 빵 만들고 쿠키 만들고, 이 주변에 이제 지역에 강대학교라는 이제 대안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과, 그리고 이 덕산면 쪽에 결혼 이주 여성들, 주로 동남아 쪽에 같이 결합이 돼서 카페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종시 전이면 제가 이제 뭐 PM 역할 하고 있는, 거기서 공식적으로는 홍보관인데 이제 마을 카페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서 마을 주민들, 전이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 카페를 중심으로 한 농촌용지제 활성화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들을 마을 주민 주도로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무주 초리너쿨 마을의 이제 카페 모습입니다. 하추마을, 이게 한자로 보면 이제 대추나무 아래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이제 오래된 뭐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하추마을을 저는 이제 에코뮤지엄이라고 보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안내도는 아마 그 테마마을
사업할 때 농촌 테마마을 농진청 사업이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건데 그거 할 때 테마로 삼아서 조성했던 체험로 같아요. 이름 가족 올레 뭐 이렇게 붙였던데 지금도 뭐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마을에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아주 소중한 자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아마 이 사업할 때 한 10여 년 넘은 일 같은데요. 조사 기록을 해놨던 거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마을 노인분들, 그러니까 마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들 몇 분한테 이제 구술로 아마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골골 그리고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저런 명소들 그리고 마을들 심지어는 바위들 그러니까 자연, 인문, 역사, 문화 관련된 중요한 장소들을 기록해놓은 한 100여 군데 얼핏 시시콜콜하게 물론 몇 분한테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것도 있었고 또는 서로 기억이 달라서 이름이 다른 것도 있었고 같은 장소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얽혀있는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 설화들, 이야기들, 사연들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해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저는 다른 마을에서 그런 거를 못 봤거든요. 보통 마을지는 있지만 그런 식의 기록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어차피 코스, 개략적인 마을의 답사 또는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가령 그 100여 군데 되는 그런 시시콜콜한 마을의 기록들, 마을의 흔적들을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스토리텔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 다른 마을에서는 할 수 없는 하추리 마을만의 고유한 차별화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잘 복원해 놔야 되겠죠. 근데 그 작업들을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저는 다시 정리를 해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내판 만드는 일이죠. 안내판을 만들고 마을의 그 안내판을 따라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들을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남아 있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오고 그 사업비 안에서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도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고민했던 것들을 뭐 간단하게 도식화 시킨 건데요. 선주민, 원주민과 기농안의 역할 분담 문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이분법적으로 딱 떨어지듯이 구분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자기적일 수 있지만 선주민은 내부, 기농인은 외부라고 본다면 선주민이 잘할 수 있는 일과 기농인들이 나서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뭐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선 뭐 같이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책임 소재를 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선주민들은 농업을 비롯한 생산 관리 쪽을 아마 선주민들이 당연히 잘 하겠죠. 그리고 기농인들은 사업에서도 기획 마케팅 일, 사업 뭐 분야로 한다면 경제 사업이나 문화 사업 쪽, 선주민들은 생태 또는 농업, 생활복지 관련된 사업 쪽. 뭐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구직을 공동체 조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선주민들은 전통 공동체 그리고 영농조합, 귀농인들은 사업 공동체 그리고 협동조합. 이 마을은 사진에 나오듯이 이미 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영농조합이 이미 영농 사업을 비롯해 농촌마을 공동체 사업을 뭐 어쨌든 이 마을 기업이라는
사업 주체, 조직화되어 있는 마을 주민들이 뭐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는 거죠.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가령 이런 식의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략적 이것도 역시 마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조직도를 만들 필요가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앞으로 100년살이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100년 동안 만들어가는 하추마을 생활 공동체 구체적인 초기 실행 계획을 일단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단기는 한 2년 정도, 당장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공간적으로는 하추리 마을 단위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부의 지원 사업 그리고 협동조합, 영농조합 사업을 좀 더 정리하는 그런 과제들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기는 이것도 한 4여 년 정도. 그리고 이거는 공간적으로 좀 확장이 되죠. 인재읍 가령 그 인재읍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지역 공정여행, 공정여행 네트워크, 공정여행의 코스를 확장하고 연계되는, 그리고 지역 학교 지역 장터를 마을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작업,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을 기업을 지역 기업화하는 그런 작업들. 하추리 마을 주민뿐만이 아니라 인재읍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명분, 매력을 만들어내는 작업.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령 한 10년 후 앞으로 그 인제군 전체를 포함하는 포괄하는 사업 플랫폼의 거점 역할을 이제 하추마을이 하는 단계가 되겠죠. 사실상 중간 지원 조직의 일부 역할도 감당할 정도의 단계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사업 과제를 좀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런 형태가 될 텐데요. 일단 협동조합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을 책임질 주체부터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추마을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 형식을 통해서 사례 이야기를 하듯이 농촌 사회학회 또는 농촌 건축학회 정도에 가서 이게 아카데믹한 정도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장 사례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공론화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바라보는 곳 집단들의 반응이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 과제를 이어서 당연히 하게 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각각의 세부 과제들을 이런 계획 스케줄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이 사업의 손익분기점, 아까 목표 3개년이라고 했고요. 3개년에서 한 그 안팎, 그 즈음에 최소한 수입 지출, 이 적자 지출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안정 단계를 묻었으면 좋겠다는 기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후속 사업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공동식당, 양로원 이런 것들. 그리고 하추마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마을연금, 기본소득 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좀 앞당겨지거나 이랬으면 좋겠다는 기대, 희망 같은 게 연계 사업들, 공동 주거 이제 필요할 거고요. 여기다 이제 노인들 포함해서 이제 이 마을에 청년들이 들어와 준다면, 들어와야 되니까 마을에 청년회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읍에 이제 직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굳이 마을에 떠나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하추리 마을에 갖고 있는 고무적인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을이 좀 활력이 있는 거죠. 청년들이 마을에 살기를,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지 않고 마을 안에 충분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업이 마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마을 기업의 형태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부로 그런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들어와서 같이 이제 마을 주민이 될 수 있는 주거 공간, 당연히 필요한 일들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이제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보다는 그 전에 이제 도시락 같은 것들을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면 마을에 이제 부대 수입, 또 펜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일본에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도 일단 그 올레길 또는 한라산 등반객들한테 그 마을 사업으로 하는 마을 사례 같은 게 있기도 해서, 이제 도시락을 하게 되면 마을 부녀회의 이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을 일을 할 때마다 그 마을의 마을지, 기존에 이제 행정에서 만드는 형태의 그런 마을지 말고요. 가령 이런 거죠. 하추마을에서 살아가는 방법, 또는 인제 지역에서 살아가는 법,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누군가 인제나 하추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을에 살아가는, 생활하는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들을 모아놓은 생활 매뉴얼 같은 것들, 그 안에 뭐 그 마을이나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사회, 인물, 그리고 복지, 그리고 기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거를 뭐 큰 돈 들어가지 않은 일일 테니까 하나씩 마을이 갖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가지고 접해서 그거를 터득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좀 더 편리하거나 요긴한 이제 정보로서 가공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뭐 늘 강조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법이고요. 하추리 마을은 이미 여기서 대입시켜 보면 마을 시민이 이미 있어요. 그들이 이제 마을 기업도 만들었어요. 여기다 협동조합 관련된 것들이 또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산림마을이라는 개념에 일맥상통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정리하고 다듬고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숙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3단계 수행 방법, 삼농해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례지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를테면 하추마을에서 인제군 또는 인제군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는 모델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자본 발전소로서의 그런 초기 형태 또는 프로토콜, 이 하추마을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같은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추리를 거점마을로 한 인제군의 지역사회 협동경영체의 모양은 뭐 이런 게 되겠죠. 저기 인제군 지도인데, 예, 각각 마을들이 따로 있지 않고 인제군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협동경영체, 이게 뭐 협동조합이 됐든 뭐 주식회사든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과 에너지와 전망과 비전들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공동체 사업의 구도나 틀,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하추리 마을이라는 곳을 통해서 저는 검증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00년살이 하추마을 생활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하추마을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제군이라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하추마을이 역할이 이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상 네 번째 비대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